오늘은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인 6인을 소개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는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모부 고모부 말고. 여러분의 이모부 고모부 말고 있잖아.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 아니 그래, 여러분의 이모부 고모부도 그럼 얘기해봐요. 거기서 뭐 하시는지. 왜냐면 우리 방에는 되게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걸로 성공을 하시는지 모르잖아.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찬호요? 박찬호도 성공하고 돌아왔죠. LA 다저스에서도 있었고. 백종원 아저씨요. 파주님. 백종원 아저씨는 내가 알기로 미국을 간 적이 없는데. 컵밥이요. 컵밥 얘기 요즘 많이 들었고요. 나중에 그 컵밥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컵밥. 그리고 추신수 아닌가요? 야구 선수 중에는 추신수가 있죠. 추신수 있고요. 국제 변호사 이한성님, 그리고 소프라노 송혜경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이게 1부, 2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공한 6인 안에 꼭 들지 못하더라도 제가 다음번에 또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그 국제시장 황정민의 부인으로 나오는 김윤진 씨죠. 여자 배우 김윤진 씨인데, 자, 김윤진 씨의 스토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김윤진 씨는 원래 처음에 한국에서 막 나왔을 때 약간 발음이 샜던 거 알죠? 한국 발음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미국 냄새 많이 나는 여배우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10살 때 이민을 갔대요. 10살 때 이민을 간 거야. 10살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몇 학년이? 한 5학년? 5학년 정도에 갔었는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5학년, 4학년 정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입학을 했대요. 근데 3학년으로 입학을 해도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막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는 벙어리가 막 벙어리처럼 거의 살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처음에 이민 가서 부모님을 아무리 따라서 간다고 해도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겠죠. 게다가 이분이 성격까지 10살이면 원래 3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만으로 10살 때일 거예요. 만으로 10살 때. 미국 나이 10살 때. 그러면 미국 나이 10살이면 우리나라는 11살이나 12살이 되거든. 그래서 영어를 못해서 한 3학년으로 갔는데 거의 말을 못하게 된 거야. 게다가 성격까지 되게 내성적이었대요. 근데 이 김윤진 씨 기사를 봤더니 자기는 영어를 말할 때 실수해서 애들이 놀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입을 닫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미국에 갔을 때 겪는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면 나도 단어 알아. 문장 만드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미국 애들이 막 날 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나도 겪는 문제예요. 그래서 김윤진 씨도 그런 문제를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7학년이 됐어요. 7학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1학년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나 적응을 좀 한 거야. 4년 정도 하고 이제 말도 뭐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하는 순간에 이 자신의 어떤 내성적인 성격을 좀 고쳐보고자 교회에 있는 연극반에 들어갔대요. 교회 연극반에 그냥 우연히 뭐 교회 활동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한테는 연기라는 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그때부터 나는 연기자의 길인가 보다 하고 연기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중학교 3년을 마치고 뉴욕 무슨 고등학교라고 그러더라? 뉴욕 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명문고등학교래요. 굉장히 명문고등학교인데 뉴욕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평소에 너무나 가고 싶어 하던 고등학교였는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왕복에 4시간이 걸려요. 학교 가는데 2시간, 돌아오는데 2시간. 근데 김윤진 씨가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고1 되네야. 고1 되네한테 학교 가는데 2시간, 돌아오는데 2시간이 걸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원하던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또 이분이 대학교도 갔어요. 근데 대학을 가고 나서 미국에서 연기 활동을 했던 게 조금 이분한테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윤진 씨가 2002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영화 미래라는 게 상당히 성공을 이루죠. 자, 그러면 김윤진이 한국 영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인지도를 막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돌연 그녀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야, 너 요즘 이제 한국에서 막 잘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왜 활동 안 하냐? 그때 김윤지는 전 미국에 가서 연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죠. 2002년 한국에서 미래를 성공으로 하고 막 인기가 하려는 순간 2년 후 그녀는 2년 동안 수많은 자신의 이력서와 프로필들을 미국 방송국사와 에이전트들한테 돌리기 시작해요. 당시 30살의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30이라는 나이는요, 미국에서 연기자로서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의 나이에, 이미 한국에서 인기도 어느 정도 있고,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미국의 문을 30살의 나이에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홍보자료를 뿌리던 그 어느 날, 잘 안 됐대요. 동양인이고 뭐 영어를 하긴 해도 동양인이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누가 받아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미국 에이전트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김윤진, 너 할리우드 가고 싶어? 근데 너 할리우드 가고 싶으면 할리우드를 남자로 대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리우드를 남자로 대하라니. 매력적인 남자를 내 걸로 만들려면 적당히 밀당이 필요하다. 이런 명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밀당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윤진이 이런 밀당을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에이전트한테 자기가 막 직접 가서 막 이력서 돌리고 연락 오면 바로 받고 네, 저 오디션 보러 갈게요. 막 이랬는데요. 그때부터 너무 그러니까 김윤진이란 여자는 난 뭐 원래 한국에서도 좀 인기 많아서 할리우드 꼭 안 가도 돼 라는 이미지를 할리우드에 심어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할리우드 에이전트에서 전화가 와서 좀 김윤진 씨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가봐야 돼요. 한국에서 원액처를 찾아서 말이죠. 다음 주에 와서 연락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늦게도 연락하고 일도 없는데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바쁜 척이 할리우드에서 먹혔다고 해요. 드디어 ABC에서, 그 ABC라는 건 미국의 한 방송국이에요. MBC, KBC 이런 것처럼요. 그 ABC에서 전속 계약을 따냅니다. 이 전속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ABC 방송국에서 제작 지원하는 드라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이때 편당, 미드 편당 3억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따냅니다. 3억! 편당 3억! 편당 10개면 30억! 그렇게 그녀가 이제 헐리우드 진출행을 따냈어요. 우리나라랑 이거 완전 뭐 단위가 너무 틀려. 뭐 3억이야.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찌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지 이렇게 목이 잘 안 들어가나? 그리고 그녀가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녀에게 안면마비증이 왔어요. 안면마비증이라서 한쪽 얼굴이 이쪽 얼굴과 균형이 맞지 않게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ABC하고 계약을 따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여기랑 이제 어떤 드라마들을 찍을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면마비증이 온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네가 몸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넌 평생 안면마비증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때 좌절했어요. 왜 그럼 안면마비증이 왔냐? 바이러스 때문이었대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안면마비증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안면마비증으로 유명해요, 이분이. 상당히 그때 이제 막 좌절했겠죠. 근데 열심히 치료를 받고 하면서 안면마비가 점점점 나아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면마비를 극복을 하고 드디어 ABC에서 제작 지원하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가 미국 역사상에서 남을 만한 큰 대작이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로스트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로스트는 어떤 내용의 양이냐면요. 이게 호주에서 LA로 향하던 비행기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이 항공상에서 사라지고 무인도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인도에 떨어지면서 이제 사망자가 나고 그 중에 생존자들이 남아서 이 섬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섬이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돌아요. 그 내용을 굉장히 좀 초반에 여러분이 로스트 1화, 2화 보시면 내용이 너무나 슬로우하게 진행이 돼서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막 얽히고 설키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김윤진은 son이라는 역할로 나와요. 한국인으로 나오는데 영어를 처음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역할로 나오고 자기 옆에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LA로 가고 있는 결혼을 해서 LA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시즌 1, 2는 죽여줘요. 근데 시즌 3, 4로 갈수록 조금 내용이 지루해지는데 시즌 1, 2는 정말 봐줄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나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 여자가 나올 때마다 완전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그 있잖아요. 왜 그냥 한국인이 나오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느낌? 근데 한국인 남편이 한국말이 서툴던데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극 중에 같이 나왔던 한국인 남편이 데니얼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못해서 좀 한국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로스트 제작진에서 한국말 과외를 따로 붙여줬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제 확 떠요. 왜냐면 이 로스트란 영화가 되게 많이 떴으니까. 그래서 그녀에게는 맥심, 미국판 맥심, 그리고 그 외에 스토프, 이건 이제 다른 잡지인데 이런 약간 남성 잡지에도 올라가게 되는 기회가 지어지죠. 미국 내에서요. 사실 이런 모습을 국내에서 김윤진 씨 이런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죠. 여태까지는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얘기는 미국에서 그만큼의 인지도를 얻었다는 거겠죠. 자, 그랬던 그녀가 로스트를 영화를 찍었을 때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로스트를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지만 유색 인종에 대한 약간의 차별을 느낀 적은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요. 사실 이 영화에는 누가 딱히 주인공이다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의사가 주인공이긴 해요. 의사와 그 의사와 좋아하는 관계에 있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나머지들도 명품 조연이에요. 꼭 주연들의 역할만 크지 않아요.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큰 미디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색인종들, 예를 들어서 동양인 또는 저기 인도 사람들은 또 여기 동양인 또 있고요. 굉장히 포스트를 찍을 때 뒤로 빠진대요. 포스트에서 전면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전면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다 백인들인 거예요. 백인들. 그래서 이제 한 인터뷰에서 그러면 너는 이걸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윤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드라마는 미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이 문화생활에 훨씬 더 돈을 많이 쓰는 문화이다. 그러다 보니 제작자가 인종차별을 떠나서 자신의 최고의 어떤 고객인 백인층을 상대로 백인층이 좀 더 편안해할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드는 것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실 좀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쉽게 뭐야 너 지금 인종차별이야? 나 동양인이라고 저기 뒤에다 세우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건 그 나라의 문화고 어떤 상업적인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거? 그게 그냥 저한테는 조금 멋있던 것 같아요. 프로 같은 느낌이 약간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자기는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포스터 잠깐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그 로스트의 포스터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시즌 1 정도는 여러분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고 김윤진 씨는 이제 그 대표적인 한국
미국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 대표적인 한국인으로 거듭나고 있죠. 굉장히 미국 여자스럽게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동양적인 드레스도 입고 굉장히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계시는데 사실 ABC에서 그 다음에 또 드라마를 찍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국제시장을 통해서 또 한국 여배우 약간 한국 여배우의 저력을 또 보여줬죠. 멋있죠. 너무 멋있어. 저도 김윤진 씨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김윤진 씨였습니다. 다음은요. 혹시 요식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LA에 가요. 거긴 한인들도 많고 하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난 이민 가서 뭐든지 해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뭘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냉면집, 라면집, 한식집이요, 세탁소요, 짜장면이요, 홍어요. 자, 미국에서 요식업으로 대박이 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LA는요, 이런 게 있어요. 한인들도 사랑하고 외국 사람들도 사랑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바로 북창동 순두부집입니다. 이건 바로 북창동 순두부집. 여러분이 북창동 순두부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북창동 순두부는 LA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상한 건 우리나라에도 있죠. 북창동 순두부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전 여기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여기 항상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너무나 유명한 1호점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긴 사람이 많은데 여기가 거의 그 LA 한인타운의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막 줄비에 있는 곳에 한복판에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창동 순두부. 이 가게요. 부산역 앞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북창동 순두부는요. 현재요. 잠깐만요. 현재 미국과 중국과 또 일본, 대만까지 해가지고 아주 17개에서 18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비싸요. 제가 메뉴랑 뭐 식당 분위기 다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북창동 순두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요. 북창동 순두부는 이희숙 씨라는 사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곳의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님이 1989년 5살 난 아이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건너갑니다. 근데 왜 미국에 건너가냐? 원래는 애가 셋이었어요. 원래는 애가 셋인데 이 중에 둘만 데리고 간 거야, 미국에. 왜? 전형적인 기러기 엄마 아빠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어서 아빠하고 완전 막내 애기만 두고 아들들만 데리고 엄마가 기러기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셨다 그래요. 미국 내에 있는 뭐 컬리지 커뮤니티, 약간 전문대학교, 약간 동네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교에 가가지고 뭐 디자인도 배워보고 보석공예도 배워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살아남으려고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그 남편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 내가 남편 식당을 좀 도와줬던 그 경험을 살려서 미국에서 식당을 해볼까? 하고 식당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템이냐? 글쎄, 갈비? 고깃집은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는 두부를 가지고 순두부 요리를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LA에서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럼 많은 분들이 LA에서 식당을 열면 다 쉽게 성공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열어요. 그러면 그 중에 25%는 4개 중에 1개는 1년 안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는 3년 안에 문을 닫아요. 그만큼 LA 한인타운은 그렇게 막 경제가 활성화고 된 곳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식당이 있지만 1년 안에 문 닫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일단 제가 메뉴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 순두부예요. 이야, 맛있겠지? 근데 나는 그래. 우리는 순두부 전문점이 따로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곰탕집도 있어.
갈비집도 있어. 김치찌개집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순두부를 따로 막 전문적으로 막 끓이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순두부는 그렇게 인기 있는 요식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사진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어떤 전략을 했냐면은 12가지의 다른 고기 맛과 야채 맛을 적절히 섞어서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순두부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불고기 순두부, 뭐 뚝배기 순두부, 뭐 그러면서 뭐 섞어 순두부, 해물 순두부, 김치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에서 여러 가지 맛을 만든 거예요.